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학평이 있었는데 전 과목 리얼타임으로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 3월 학평에 드러났던 수학 과목에 대한 총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일단 이 시험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것들이었다라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2년간 공부해왔던 내용들, 특히 수원, 수투 공통 과목에선 지금 전범위잖아요. 자,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들, 개념들 다 짚어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꼈을 구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에서 오히려 15번, 21번, 22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마 11에서 14번 구간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13번, 14번에서 어려움을 겪고 좀 막힘을 느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15번이라든지 21번이라든지 22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 다 되게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은 좀 편안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이다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도 좀 모자라. 약간 전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편하게 느꼈으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낀 친구들이 좀 있을 거다. 자, 차이점은요. 13, 14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15, 21, 22번처럼 늘상 보던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한 번에 완벽히 보이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시에는 13번 도형 문제인데 넓이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변의 길이를 구하래.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더라. 혹은 14번 야, 이게 뭐 순서상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측면 한 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눈에 보았을 때도 바로 보이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와도 거의 흡사한 것 같고 전형적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보려고 했을 시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신유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이 과연 매우 어려웠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선 이것도 그대로 필수적인 것들이었던 거거든. 이걸 유형으로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봤어야 돼요. 한 줄 한 줄 뜯어봤어야 돼. 이걸 한 줄 한 줄 뜯어가면서 문제의 조건들과 각각 소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 또한 뻔하고 편합니다. 자,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그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밑변이 그대로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가 최대가 되어야 되지? 한 줄을 보면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코사인 법칙.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 외접 원과 마지막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이 필요한 것도 한 줄 한 줄을 뜯어보면 모두 아주 명료하더라.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범위의 그림은 3차 함수가 정해져 있고 아예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음수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수 범위에 있는 고작 2차 함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시험장에선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매번 보던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한 줄씩 뜯어보세요. 그러면 y equal t랑 만난 방정식의 활용이잖아. 공부했던 개념이나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 필수적인 것들이 출제된다. 얘네들을 그대로 내가 일관된 접근을 통해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개념이 일관되니까요.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일관적이야.
그걸 내가 못한 이유. 내가 하나씩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만약 이 부분보다 얘네들이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이라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4월 초부터 시작되는 어렵지만 타당한에서 쌤과 이런 방향으로 조금은 다른 유형으로 이제 수능시험 그리고 지금 것의 수능시험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수능시험은 유형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킬러 문항을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낯선 표현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뜯어보았을 때, 각 조건과 소통해 보았을 때 일관성 있게 그 행동을 찾아 답을 구해나가는 과정. 그렇게만 했다면 편안할 수 있었다. 이게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극값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가 극값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이 해결하게 되면 늘상 하던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친구들은 11, 12번에서 비슷한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일수록 개념적으로는 부족함을 안 느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전형적이다라고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이러한 어떤 낯선 표현에 대해 한 번에 접근하려다가 그 부분에서 실패한 학생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낯선 문제들을 만나가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이 일관된 접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개념대로 소통하고 행동해가는 연습. 매번 가던 그 화장실이랑 똑같은 길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열어야 했고 왜 여기서 이 이정표가 우회전이라고 되어 있을 땐 우회전을 해야 했는지, 자, 그것을 통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상황을 대비하자. 그리고 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어렵지만 타당한이라는 4월 초부터 이 부분을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나는 얘네들 이외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멈칫한 순간이 있었어. 내 풀이에 확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 자, 그렇다면 지금 3월까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했었던 전체의 가장 필수적인, 가장 중요하게 출제될 개념에 대한 부분, 자, 비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정확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3월 학평은 그 점수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더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단계잖아요. 자,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잘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느꼈다. 그럼 그동안 해왔던 노력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칭찬도 좀 해주고요. 내가 부족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월 학평 때의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의미 없는 속설에 지나지 않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부족한 지점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대로 필수적인 내용들을 시험장 안에서 편하게 읽어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갔다. 그럼 수능 시험은 여러분의 편일 거예요. 자, 앞으로의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 여기까지를 강조하고요. 1년간의 여러분의 수험 생활 쉽진 않고 고된 생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나갈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큰 걸 가져다 줄 수도 있게 돼요.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